애터미 비즈니스 인비테이션 ABI에 오신 여러분 반갑습니다. 진행을 맡은 최정입니다. 어느덧 4월의 마지막 주입니다. 그동안 애터미의 제품과 철학, 그리고 비즈니스가 어떤 구조와 방향성을 갖고 있는지 차분히 살펴보는 시간을 가져왔는데요. 이번 주는 애터미 사업의 가능성을 느끼며 더 큰 도전을 향해 나아가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그럼 ABI 4월 4주차 코스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지식정보 코너에서는 개별 인정형 원료 중 최초로 면역과 피로 개선이라는 이중 기능성을 획득한 해모힘에 대해 깊이 있게 알아보는 시간을 준비했습니다. 의학 박사이자 현재 애터미 대표직을 맡고 있는 윤용순 대표가 해모힘에 대해 전문적인 시각에서 전해드립니다. 함께 보실까요? 이 해모힘이 드디어 면역 기능은 잘 아실 거고 피로를 줄여주고 피로 회복에 도움이 된다는 그런 기능을 저희가 또 인정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면역과 피로를 두 가지 다, 이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는 그런 해모힘이 정말 대단합니다. 이 해모힘은요, 특허가 22개, 논문이 35개, 그리고 글로벌 비슷한 이런 효능을 가진 제품 중에서는 넘버원입니다. 사실 많이 아셨겠지만 인삼보다 우리가 많이 팔리는 거 아세요? 해모힘이 훨씬 많이 팔립니다. 그 누적 매출이 무려 2조나 되고요. 제가 작년 6월에 탄자니아를 갔었는데요. 탄자니아는 저희 법인도 없습니다. 제가 세계 기독의사 대회를 갔어요. 세계 기독의사 대회. 그래서 제가 그 컨퍼런스에 참석해서 얘기하고 하고 있는데 유럽에서 온 한 의사가 뭘 꺼내서 먹었는데 보니까 해모임이에요. 제가 깜짝 놀랐어요. 이게 어디서 났냐? 그랬더니 자기가 먹어보다가 너무 좋아가지고 가져왔다는 거예요. 여기까지. 야, 이제는 뭐 대단한 것 같아요. 저희가 이 해모임의 효과와 효능은 먹어본 사람만 이거를 파악할 알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연구 논문이 35개인데 사실 우리가 인정받은 거는 2개밖에 안 돼요. 면역, 피로. 그 외의 것들은 더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습니다. 엄청 많은데 아직은 이게 입증이 안 돼서 자신 있게 얘기는 못 해요. 어쨌거나 논문이 35개니까 저희가 수많은 이런 효과에 대해서 정말 효과가 있을까? 없을까? 이 부분은 저희가 계속 찾아보려고 합니다. 이 해모힘이 다 아시다시피 면역 기능에서 NK셀을 강화시키고 사이토카인을 기능을 증가시키고 면역세포 이 세 가지를 증가시켜서 면역의 완벽한 트리오를 만듭니다. 맨 앞에 싸우는 사람, 중간 연락책, 그래서 군대를 불러오는 거, 그 다음에 후방에서 신병들을 교육하는 거, 완벽한 트리오를 면역에 가지고 있는 게 이 해모힘인데요. 그럼 피로는 어떠냐? 피로도 사실 마찬가지입니다. 이 피로는 우리에게 있어서 늘 따라다닐 수밖에 없는 게 사실은 피로입니다. 그래서 우리 홈페이지에 올라온 사람들의 후기를 보면 뭐 아들이 먹고 피로가 좋아졌어요, 딸이 공부하는데 도움이 됐어요, 내가 피로한데 이 피로가 많이 좋아져서 이런 분들 많이 있어요. 정말 이 피로가 만성 피로로 이어지게 되면 몇 가지 증상들이 있습니다. 기억력이 떨어져요. 그래서 내가 건망증이 심해진다. 혹시 이 중에 있으신가요? 피로와 관련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내가 잠을 잘 못 잔다. 그것도 피로와 관련이 있습니다. 내가 머리가 아프고 어지럽다. 이것도 피로하고 관련이 있습니다. 소화가 잘 안 된다. 이것도 피로와 관련이 있습니다. 이거 말고도 많아요. 내가 손발이 저린다. 그런 분 있으신가요? 다른 사람보다 손발이 차갑다. 있으신가요? 다 피로와 관련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멍하고 기억력이 떨어지고 잠도 잘 못 자고 속이 더부룩하고 손발이 차갑고 저리고 한데 피로보다는 여기저기 쑤시고 아프다. 이런 사람들을 우리가 섬유 근육통이라고 합니다. 서로 사촌지간이에요. 그런데 내가 기억력이 떨어지고 머리가 멍하고 두통이 있고 손발이 저리고 찬데 소화도 안 되는데 자꾸 화가 난다.
막 화가 나고 짜증이 난다. 이런 사람들을 순수한 한국 진단으로 화병이라고 합니다. 이게 다 연결돼 있어요. 이게 다 연결이 돼 있어요. 도대체 원인이 뭐냐? 원인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스트레스도 있고요. 이게 그 감염이 되면 생기기도 하고 면역 체계가 떨어지면 생기기도 해요. 몸에서 호르몬의 불균형으로 생기기도 해요. 신경 전달 물질이 잘 안 나가면 이게 생기기도 해요. 여러분들이 혹시 시어머니한테 많이 당해서 내가 화병이 있는 걸로 착각하신다면 그건 착각입니다. 여러분들은 시어머니한테 당해서 화병이 있는 게 아니라 피로해서 그래요. 시어머니가 아무리 갈궈도 하루에 2시간밖에 안 자면서 일을 다 할 수 있는 사람은 화병 안 생겨요. 왜냐하면 내가 다 할 수 있으니까. 내 능력의 밖을 자꾸 요구하니까 이게 피로한 게 자꾸 우리에게 다가오는 겁니다. 그런데 호르몬의 불균형이나 신경 전달 물질이 이렇게 분비되는 거는 우리가 어떻게 하기가 약간 곤란해요. 요거는 생활 습관을 바꿔야 되는 수많은 이런 게 있어요. 근데 앞에 있는 3개, 스트레스, 그 다음에 감염, 그리고 그 면역 체계 이상, 이 3가지는요 해모임이 다 커버할 수 있습니다. 왜냐? 해모임 중에서 당귀, 천국 이 2개가 우리 주 성분 중에 하나죠. 작약이 이제 3번째가 있죠. 당귀, 천국, 작약 여기 3개가 있는데 이 중에서 당귀와 천궁이 스트레스를 이완시킵니다. 정신적으로 뿐만 아니라 이 천궁은 정신적인 스트레스를 이완시키기도 하는데 당귀와 천궁에서 이 2개는 우리 신체에 항산화 물질을 항산화 작용을 해가지고 그래서 우리 안에 생기는 활성산소를 없애요. 신체적인 이완도 시켜줘요. 그래서 이 당귀와 천궁이 스트레스를 줄여줍니다. 그 다음에 우리 해모임이 면역 작용을 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감염이나 면역 세포의 이상을 우리가 보완을 해주죠. 그래서 이 피로의 가장 만성 피로의 가장 핵심 요인 중에 이 3가지 스트레스, 감염, 면역 체계 이상 이 3개를 해모임이 잘 컨트롤합니다. 병원에 이제 저희가 코로나 때 환자를 좀 많이 봤어요. 근데 코로나 끝나고 난 뒤에 사람들이 피로감을 느끼는 사람들이 참 많아요. 그거를 이제 병원에서는 우리 그 의사들이 뭐라고 명칭을 붙이냐면 롱 코비드라 그래요. 롱 코비드. 그러니까 코로나가 끝나고 난 뒤에도 여러 가지 후유증이 지속된다. 그래서 우리끼리는 롱 코비드인가 보다 이렇게 진단을 내리고 거기에 맞게 치료를 해요. 그런데 저희가 그 롱 코비드 환자들을 왜 생겼을까? 그거를 다 논문을 찾아봤어요. 찾아봤더니 재밌는 데이터가 있어요. 롱 코비드를 앓는 사람들의 대다수가 NK셀이 기능이 떨어져요. NK셀이. 그게 심하면 심할수록 피로가 심하면 심할수록 NK셀의 기능이 더 많이 떨어져요. 근데 우리 해모임에서 첫 번째 면역에서 우리가 활성화시키는 게 뭐죠? NK셀이에요. NK셀. 그래서 여러분들 혹시 나중에라도 감기나 이 코로나에 걸리시면 해모임을 평상시보다 한 2배로 드시는 게 훨씬 좋습니다. 왜냐하면 NK셀을 활성화시켜서 당장 걸린 건 어쩔 수 없지만 후유증을 그만큼 줄여줄 수 있어요. 특히 피로에 관련된 후유증을 그만큼 줄여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이 해모임이 가지고 있는 이 어마어마한 이 데이터가 정말 여기저기 다 연결되는 걸 보면 정말 이게 그 말을 정말 이어가지 못할 정도로 굉장합니다. 서울대학교에서 이 피로에 대해서 실험을 했어요. 첫 번째 지표는 FSS, 두 번째는 MFS라는 거를 가지고 했어요. 근데 이 FSS는 뭐냐면 이거는 내가 뭐 일하다가 보면은 피로해서 나 더 이상 못하겠어 요거고요. 요 나머지 또 하나 이 멀티 디멘저널 이 인벤토리는 요거는 내가 뭘 하려고 했더니 나 이건 피로해서 시작도 못하겠어 이거예요. 하나는 하다 보니까 피로해, 하나는 피로해서 난 시작도 못하겠어. 이 2가지를 가지고 비교를 했어요. 보통은 둘 중에 하나만 좋아져도 피로에 효과가 있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우리 해모임은 요거나 요거나 둘 다 좋아지게 만들어요. 둘 다. 일하다가 내가 더 이상 피로해서 못하겠어, 이것도 개선시키고, 어떤 일을 시작할 때 난 피로해서 못하겠어 하는 것도 예방하는 이런 효과가 있는 게 이 두 가지 수치가 다 좋아져요. 다 좋아져요. 아니, 해모임이 왜 그럴까? 그거는요, 해모임이 가지고 있는 조혈작용에 있습니다. 혈관이 확장되고 이 혈액순환을 원활하게 만들어요. 우리 몸에 있는 이 혈관의 길이가 12만 킬로미터 돼요.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이런 길이를 가지고 있는 게 우리 이 혈관의 길인데, 이거를 확장을 시키면서 원활하게 이런 흐름을 가져가기 때문에 우리 해모임이 피로 회복이, 또 피로가 확실하게 회복되는 그런 효과가 있는 게 이 혈액순환을 원활하게 해주는 이유가 가장 큽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해모임을 일을 하기 전에 먹는 것도 좋습니다. 뭔가 내가 육체 노동을 해야 될 것 같다, 좋아요. 내가 밭일을 해야 될 것 같다, 먹고 하세요. 끝나고 먹으면은 어떻게 보면은 회복의 정도가 늦을 수 있어요. 내가 농구 시합을 해야겠다, 먹고 하세요. 조기 축구 해야겠다, 일단 먹고 하시는 게 피로 회복에 훨씬 이게 좋습니다. 그러면 다 아시다시피 이런 피로만 있냐? 우리가 항상 강조했던 면역 기능이 있죠. 여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면역 세포는 이 선천 면역과 후천 면역이 있는데, 이 선천 면역은 적이 들어오면 첫 번째 나가 싸우는 게 선천 면역이에요. 후천 면역은 첫 번째가 싸우고 있는 동안에 뒤에서 준비해요. 어떤 놈이지? 얘를 내보낼까? 이 무기를 가지고 갈까? 이렇게 고민해서 정예 부대를 내보내는 게 후천 면역이에요. 그래서 면역에 효과가 있다고 하려면 선천과 후천을 같이 활성화시켜야, 그래야 면역에 효과가 있다고 말을 해요. 이거를 우리 6.25 전쟁하고 비유를 하면, 북한군이 내려왔죠. 그러니까 우리 전방에 있던 이 군인들이 용감하게 싸웠어요. NK셀입니다. 용감하게 싸웠어요. 싸우는 동안에 후방에 있는 우리 군대와 미국이나 유엔군에게 알려줍니다. 얘네가 우리가 듣고 보지도 못했던 탱크가 너무 많아. 이 부대가 탱크 때문에 우리가 못 싸우겠어 하면서 막 이렇게 얘기를 해줍니다. 그랬더니 이 연락을 쭉 해주는 연락책들이 사이토카인이에요. 이 사이토카인이 가서 연락을 하면서 거기에 맞는 군대들을 쫙 불러와서 항공기와 헬리콥터가 탱크들을 격파하기 시작합니다. 또 더 나은 탱크가 와서 북한의 탱크들을 격파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막 밀고 올라가게 돼 있어요. 근데 전쟁이 1년, 2년, 3년째 접어드니까 먼저 싸웠던 군인들이 많이 죽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군인이 없어요. 군인이 없어서 후방에서는 신병 훈련 부대가 있습니다. 여기서 훈련시켜서 보내고 훈련시켜서 보냅니다. 이게 면역 세포의 활성화예요. 그래서 면역이 어떻게 완벽하게 유지되느냐, 첫 번째 나가 싸우는 사람이 있어야 돼요. NK셀. 두 번째, 후방에 정보를 주고 정예부들을 불러와야 돼요. 사이토카인. 그 다음에 신병을 훈련시켜서 데리고 와야 돼요. 면역 세포의 활성화. 이 세 가지를 완벽하게 조합으로 끌어내서 하고 있는 게 우리 해모임이에요. 해모임처럼 면역 체계에 있어서 1차, 2차, 이 예비군까지 모조리 다 이렇게 완성된 포트폴리오를 가지고 있는 그런 건강기능식품은 없어요. 임상시험 평가에서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 해모임이 면역세포의 면역 기능에 상당히 좋게 하는데, 이게 또 한 가지 맨 마지막에 보시면은 스트레스를 줄여줍니다. 정말 우리가 여러 가지 시험을 할 때마다 항상 나오는 지표 중에 하나가 해모임이 우리의 스트레스를 줄여줘요. 스트레스는 두 가지로 해결될 수 있습니다. 하나는 정신적인 스트레스, 하나는 신체적으로 너무 활성화가 되면 활성산소라는 게, 너무 노동을 하면 활성산소라는 게 나와서 우리 몸을 피로하고 힘들게 만들어요. 근데 해모임이 두 가지 다, 아까 면역하고 비슷하죠? 두 가지 다, 정신적인 스트레스, 그게
천궁입니다. 그 다음에 신체적인 스트레스, 당귀와 천궁입니다. 이 두 가지가 스트레스를 줄여주기 때문에 차기에는 아마 우리가 이 스트레스를 어떻게든지 입증을 해서 우리 해모임이 스트레스에 효과가 있다는 이런 얘기를 다시 한번 우리 가족분들께 얘기를 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으면 이게 좋겠습니다. 집을 청소하고 쓰레기도 버리고 에너지도 주고 하는 게 피로 회복에는 신체도 똑같습니다. 우리 피로 회복에 아주 중요합니다. 또 도둑이 들어오거나 외부에서 비가 오거나 아니면 바람이 불거나 뭔가 집을 자꾸 망가뜨려요. 그게 막는 게 우리 신체에서는 면역이에요. 그래서 사실은 이 피로와 면역, 이 두 가지가 우리 신체에 균형 잡힌 삶을 살기에는 최고의 이 두 가지 기능이 제일 중요합니다. 해모임이 그래서 우리 신체를 얼마나 균형 잡히게 살게 할 수 있느냐, 그거는 피로와 면역을 모두 이게 커버하기 때문에 이게 가능한 겁니다. 자, 정리해서 다시 말씀드리면 면역은 완벽하게 커버합니다. 피로, 이것도 해모임이 완벽하게 다 커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면역과 피로는 우리 해모임으로 아마 많은 분들이 인생생활을 살면서 균형 잡힌 삶을 살게 할 수 있을 겁니다. 우리가 면역을 올리고 그 다음에 이제 그 피로를 떨어뜨리는 이 해모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애터미 우리 사업하시는 모든 가족분들은 정말 이 프라이드를 가지셔도 돼요. 정말 이 프라이드를 가지셔도 돼요. 자, 제가 마치기 전에 제가 애터미 하면 다 같이 한번 오늘 주제 있죠? 해모임 한번 외치시면 좋겠습니다. 자, 시작. 애터미. 네, 감사합니다. 두 번째 제품 정보 코너에서는 실제로 제품을 사용해오며 쌓은 경험을 바탕으로 조세리 스타마스터가 애터미 제품의 강점과 다양한 활용법을 자신의 이야기로 전해드립니다. 함께 들어보시죠. 애터미 정보 들었을 때도 돈 못 벌어도 엄마 우리 이미 성공했다. 왜냐면 엄마가 괜찮아졌잖아. 해모임한테 너무 고마워. 안녕하세요. 샤론우즈 마스터 조셀입니다. 오늘 제가 정말로 좋아하는 애터미 제품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에게 가장 소중한 제품은 애터미 시그니처 제품 중에 하나인 해모임입니다. 해모임 먹고 저희 엄마가 완전히 건강을 되찾으신 거예요. 근데 저희 엄마가 원래 그 재생불량성 빈혈이라는 질환을 앓고 계셨고 그게 난치성 질환이라고 아예 이렇게 코드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대학병원 가서 굉장히 오랜 시간 치료를 받으셨는데 이렇게 난치성이잖아요. 그래서 회복이 안 됐어요. 헤모글로빈 수치가 낮은 상태에서 계속 그냥 생활을 하셨었는데 좀 어지럽고 그냥 힘들다 이 정도가 아니라 일상생활을 좀 못 하시더라고요. 항상 쭈그리고 앉아서 고개를 푹 숙이고 모든 일을 하셨어요. 머리 감는 거, 샤워, 서서 못 해요. 고개를 이렇게 들지 못하시고 대중교통을 타면 손잡이를 잡고 고개를 꼭 숙이고 계셔야 돼요. 고개가 들으면 어지럽대요. 자주 쓰러지시는 분들은 그 느낌을 아나 봐요. 나 쓰러질 것 같다. 그러면 항상 전화 와서 엄마 어딘데 나 지금 쓰러질 것 같다. 이러면 제가 막 가면은 누워 계세요. 그러면은 119 신고하거나 이렇게 모시고 오거나. 그 예전에 병원에 갔을 때 의사 선생님이 이대로 쓰러져서 못 깨어나면 그냥 그대로 돌아가시는 거라고. 다른 방법은 없어요. 근데 수치는 안 올라오고. 그래서 교회 집사님이 해모임이라는 게 있는데 먹어봐라 이래서 드셨대요. 근데 저희 엄마도 이제 오랫동안 그런 거를 케어를 하고 있었으니까 뭐 좋다라고 하는 건 되게 많이 드셨어요. 먹기 전에 저희 엄마가 애터미 사무실에 한번 갔었대요. 가가지고 이거를 왜 먹어야 되는지를 들어봤는데 조혈, 두 번째는 연금. 딱 그 두 단어 때문에 엄마가 미친 듯이 해모임을 드시고 정말 실제로 건강이 좋아져서 이제 애터미 사업까지 진행을 하신 케이스예요. 정말 내가 피가 형성이 된다면 나 이거 먹고 살겠다 이런 생각을 하시면서 미친 듯이 먹었는데 실제로 한 6개월에서 1년을 드셨더니 그 헤모글로빈 수치가 11에서 12로 확 올라오신 거예요. 원래는 거의 절반 수준이었거든요. 의사 선생님도 뭐 드셨냐고 그래서 해모임 말씀드렸더니 검색하시고 계속 꾸준히 드시라고. 그리고 이제 되게 웃긴 건 대중교통은 손잡이 안 잡으면은 이렇게 쓰러지셨는데 구루마를 끌고 지하철을 타고 1시간 넘는 거리를 막 다니시면서 애터미가 아니라 이제 해모임을 막 전달하시는 거죠. 근데 우리 엄마가 뭐 이 빨간 색깔 약을 먹고 좋아졌다. 미쳤다. 거기까지가 기억이고
나중에 애터미 정보 들었을 때도 돈 못 벌어도 엄마 우리 이미 성공했다. 왜냐면 엄마가 괜찮아졌잖아. 이러면서 해모임한테 너무 고마워. 생각보다 진짜 해모임 인기가 많아요. 예전에는 해모임의 주 고객층이 한 50대 이상이라고 스스로 생각을 했는데 20, 30대 분들도 진짜 많이 해모임을 드시고 그리고 20대도 야근하고 진짜 피곤하게 지내는 친구들이 되게 많아요. 파트너 사장님 중에 94년생 애기 엄마가 있어요. 20대 애기를 낳고 그 젊음을 믿고 산후조리를 잘 안 한 거예요. 애기 나면 그 이제 생리가 다시 이렇게 주기가 돌아와야 되는데 한 몇 년을 안 하더래요. 그리고 되게 불규칙적으로. 순환이 안 되니까 온 몸이 붓고 여러 가지로 장기도 다 안 좋아지고 막 이랬던 친구가 개인적인 경험이지만 생리 주기가 정말 규칙적으로 돼요. 출산하고 나서 그렇게 여러 가지 좀 이렇게 막혀 있었던 부분들을 확실하게 순환을 시켜주는 것 같더라고요. 해모임이 왜 면역의 균형을 맞춰준다 그러잖아요. 근데 여자들도 그거 먹으면 전체적인 밸런스 좀 맞아지는 것 같고 그렇게 산후조리 특별히 잘 회복 안 되신 분들 젊은 엄마들은 무조건 드셔라. 처음에 저는 그 파비로 막 했단 말이에요. 맛있으니까. 이제는 그 비타민 드시던 분이 해모임까지 먹으면 완벽하게 그거를 완전히 만족을 많이 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20, 30대 분들도 생각보다 해모임 찾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지고 있어요. 제가 요즘에 완전 꽂힌 제품이 있어요. 단백질하고 차전자피. 저희 어머니가 슬림바디 챌린지 훨씬 전에 이미 17kg가 빠지신 거예요. 뭔가 계속 점점 작아지시는 거예요, 어머니가. 시대에 가면 갈수록 이렇게 조그매지세요. 그래서 뭐 때문에 이렇게 살이 많이 빠졌나 했더니 단백질하고 차전자피를 타주시는 거예요. 시어머니가 주시는데 그걸 안 먹을 수는 없잖아요. 막상 먹어봤더니 맛도 괜찮고 더 놀라운 거는 그걸 같이 먹고 그날 저녁에 저는 원래 좀 피곤하면 막 뭘 먹어야 돼요. 그러니까 저희 시댁이 4시간 반이 걸리기 때문에 운전해서 가면 이제 그 저녁은 엄청 먹는 날인 거죠. 근데 그날은 이상하게 배가 안 고픈 거예요. 그리고 막 과자도 안 땡기고 막 먹을 거야 이런 식욕이 별로 안 생겨서 왜 그러지? 이랬는데 그게 이제 단백질 차전자피를 먹어서 속이 되게 든든했었던. 그러고 나서 저희 슬림바디 챌린지 시작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저도 좀 더 공부를 하게 되고 뭐 다이어트나 건강, 영양 뭐 이런 거에 대해서 찾아봤는데 먹는 거의 순서가 되게 중요하대요. 그래서 지금까지 저는 다이어트를 하면서 그냥 무조건 좀 굶고 좀 저녁에 안 먹고 막 이런 생각을 진짜 많이 했었는데 공부를 하던 중에 먹는 것도 순서가 있다. 그래서 항상 탄수화물을 먹기 전에 우리 단백질이나 식이섬유를 좀 먹어주고 뭐 당이든 탄수화물을 먹으면 훨씬 우리 몸이 그걸 소화시키거나 에너지를 이렇게 만들어내는데 되게 좋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막 특별하게 다이어트를 빡시게 하겠다라기보다도 그냥 집에 있는 거 순서만 지키자. 다른 거는 못해도 내가 항상 밥 먹기 전에 차전자피랑 단백질을 꼭 먹자. 그냥 종이컵 한 컵에 단백질 넣고 차전자피 넣고 물을 150 정도로 해서 막 섞어요. 그리고 빨리 먹어요. 그다음에 물을 좀 더 먹어요. 그러면 이제 먹고 싶은 거 먹을 수 있는 거예요. 되게 거창하지 않고 그냥 간단하게 빨리빨리 섭취도 할 수 있고 맛도 생각보다 괜찮고 중요한 건 입 터짐이 없어지고 그렇게 했는데 지금 한 12주 슬림바디 하고 지금까지도 그 습관이 이어졌어요. 항상 저는 15일 동안 단기 그 다이어트 빡시게 하고 아니면 아예 내 몸을 놓는 거죠. 그 마음을 먹으면 좀 빠졌다가 2kg 더 찌고 막 입이 터지고 에라 모르겠다 이러면서 먹게 됐는데 이 먹는 순서에 대해서 좀 습관이 잡히다 보니까 지금 굉장히 오랫동안 유지를 하고 있고 내 몸을 탁 포기하는 게 없어지고 계속 꾸준히 이거 관리할 수 있어서 너무 좋았습니다. 배달의 민족 VVIP였어요. 그래가지고 낮 동안은 쫄쫄 굶고 야식을 막 엄청 먹는 거예요, 집에서. 그러면 그게 되게 악순환이 되잖아요. 단백질 차전자피를 먹고 식사를 했더니 저녁에 막 치킨, 뭐 기름진 거, 피자 이런 게 안 땡기는 거예요. 그리고 이 얘기하면 다들 막 이렇게 맛이 안 어울릴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실제 드셔보시면 생각보다 맛있어요. 그래서 꼭 한번 시도해 보시는 거 추천입니다. 저는 사회 보면서 임신했냐는 얘기를 진짜 많이 들었거든요. 왜냐면 점점 살이 찌니까. 근데 그게 사실 계속 다이어트를 하면서 요요가 오는 거였어요. 점점 이제 불었었는데 제일 힘든 거는 뱃살이 안 빠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얼굴살은 막 빠지는데 막 이제 몸이 계속 이제 불어나니까 뭐 사이즈도 이제는 예전 사이즈 못 입고 이러고 있다가 이제 슬림바디 하면서 내장 지방에 좋다는 제품 있잖아요. 애플페논하고 보이차. 이걸 먹었어요. 사실 그 전에도 먹었던 제품이거든요. 슬렁슬렁 왔다 갔다 하면서 하나씩 먹었던 거예요. 그래서 하루에 애플페논을 2-3개, 보이차 1포,
이걸 꼭 지키자. 이 정해진 건 꼭 먹자. 실제로 효과가 너무 난 거예요. 제가 다이어트를 해도 뱃살이 그렇게 확 빠진 적은 없어요. 그런데 지금은 허리둘레나 엉덩이둘레 이거 진짜 많이 좋아졌고, 근데 뭐가 다를까? 여태 애플펜을 먹었었는데 왜 다를까 생각을 해봤더니 양이 되게 중요해요. 최소 2개에서 3개를 먹어야 되더라고요. 그냥 하나 가끔 생각날 때가 아니라 아예 이렇게 쟁여놓고. 애플페논을 맛으로 먹는 게 아닌 이상 살 빠지고 싶으신 분들은 무조건 2-3개 먹어라. 그래서 2개 혹은 3통을 사가지고 쟁여놓고 먹어라. 이렇게 얘기를 드립니다. 보이차는 그냥 하루에 하나 가지고 타 먹는 건데, 근데 저는 이제 소비자를 만나다 보면 어떤 분들은 이렇게 중국 여행 가서 이렇게 이파리 말려놓은 거 이렇게 타 드시는 분들 계세요. 그러면서 우리 게 훨씬 뭐 오래됐고 뭐 좋고 막 이러시는데, 제가 그때마다 말씀을 드리는 게 애플페논하고 보이차는 실질적으로 내장 지방을 줄이고 내가 허리 사이즈가 줄어드는 그 기능성이 중요한 거잖아요. 갈산 성분 일반 보이차 대비 뭐 34배다 이런 얘기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냥 소비자분들한테 이렇게 얘기해요. 이거는 향으로 먹는 건 아니다. 사장님이 내장 지방 태우고 싶고 허리둘레 사이즈 줄이고 싶으시면 무조건 이거 드시라고. 큰 통에다가 놓고 무조건 하루에 한 포를 드시라고. 그러면 뭐 찬물에도 먹고 뜨거운 물에 먹고 이러면서 많이 저희 팀에서는 보이차 도움을 많이 받으셨어요. 애플페논하고 보이차는 실질적으로 내가 사이즈 감소가 이루어져야 되니까 나도 뱃살 빼야 되는데 애플페논 하나만 갖다 줘 이러면 전 안 팔아요. 이렇게 쟁여놓고 드시는 거예요. 얘네들은 확실하게 기능성 인증을 받았기 때문에 확실하게 먹으라는 거죠. 확실하게 사이즈가 줄어요. 그러니까 효과를 보시고 싶으면 말씀드린 대로 제대로 한번 드시면 확실하게 효과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 마이픽을 추천해달라고 하셨을 때 제 가장 먼저 생각난 제품이에요. 생각보다 이 제품을 많이 이렇게 메인처럼 쓰시지는 않는데 우리나라 국민이라면 거의 다 알아야 된다. 바로 마우스워시입니다. 이거는 양치 대신에 이렇게 하는 정도가 아니라 무조건 양치질을 하고 나서도 해줘야겠다. 왜 그러냐면 잇몸 질환 때문에 그래요. 우리나라의 잇몸 질환 환자가 그 감기 환자 수보다 더 많대요. 그 치과에 가서 외래 환자로 실비 청구하신 사람들 중에 잇몸 질환으로 간 사람이 감기 환자보다 많다. 이게 나와 있어요. 통계 자료가. 그러니까 그 정도로 우리 구강 문제라든가 잇몸에서 많은 분들이 이제 문제를 겪고 계신데, 저는 예전까지는 이제 좋은 양치 습관이라든가 뭐 치약이라든가 잘 쓰고 여기서만 생각을 멈췄었단 말이에요. 잇몸 질환을 유발하는 진지발리스균이라는 게 있어요. 진짜 나쁜 놈이거든요. 얘가 그 내 잇몸이 좀 상처가 나거나 염증이 생기면 이 사이로 세균들이 들어오잖아요. 그게 이제 혈관을 타고 그 균이 머리로 가면 치매, 혈관성 치매, 뭐 심혈관 질환, 그러니까 온몸을 돌아다니면서 이제 질병이 생기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요거를 이제 잘 관리를 해줘야지만 이제 그런 병으로부터 안전하다. 양치를 하고 나서도 가글을 꼭 해줘야 되고 이 마우스워시 꼭 써야 되는구나. 그리고 실제로 저도 소비자를 만나다 보면 잇몸 질환에 엮여 있지 않은 분이 거의 없어요. 실제로 잇몸이 아프시거나 아니면은 이제 임플란트를 하셨거나 하실 예정이거나 염증이 있거나 잇몸 수술을 하거나 거의 뭐 풍치, 충치 다 있거든요. 근데 그거를 무조건 이 마우스워시를 가지고 그 균을 죽여줘야 된다. 그래서 요즘에 저희 소비자분들한테는 무조건 추천을 하고, 이왕 쓰실 거 이렇게 파우치형으로도 하지만 일단 벌크로 사라. 집에 딱 쟁여놓고 양치하시고 이것도 아침 저녁으로 하시라고 말씀을 많이 드립니다. 예전에 어떤 이렇게 색깔 있는 청결제를 쓴 적이 있었는데 너무 따갑더라고요, 볼이. 그래서 좀 느낌이 좀 아프면 어떡하지 생각을 했는데 생각보다 마일드해요. 데일리용으로 아침, 점심, 저녁 이렇게 꾸준히 쓰시기에 너무 좋으니까 여러분 마우스워시 꼭 한번 도전을 해보세요. 이번에 제가 말씀드린 제품은 클렌징 워터랑 화장솜인데요. 어떤 제품을 쓰든지 간에 클렌징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피부가 표현이 되거나 뭐 영향을 받아들이는 것도 노폐물이 막 껴있으면 아무 의미가 없거든요. 그래서 이제 클렌징을 항상 열심히 하려고 하고 소비자분들한테도 얘기를 드리는데, 제가 이번에 가지고 온 거는 일단은 굉장히 간편합니다. 소비자분들을 많이 만나다 보면 이중세안이 그렇게 중요한데 그게 귀찮아서 안 하시는 경우가 너무 많은 거예요. 저는 진짜 딥클렌저가 끝판왕이라고 생각을 하지만 소비자분들은 사놓고 안 쓰니까 피부가 바뀌지가 않고 막 그런 경우를 너무 많이 봐서, 그럼 어떡하나, 이제 어떻게든 뭐라도 써야 되니까 클렌징 오일, 클렌징 워터 간편하게 쓸 수 있는 거를 추천을 해드린단 말이에요. 그 중에서도 제가 이제 워터를 가지고 온 거는 요즘에 저는 사회를 보고
이렇게 두꺼운 화장을 할 일이 좀 많아서 이중 세안을 그 화장 지우는 걸 하나로도 되지만 여러 번 좀 하는 편이에요. 그런데 딥클렌저로 2번 하는 것보다 리바이 리무버로 한번 닦아내고 클렌징 워터로 겉에 있는 걸 한번 싹 벗겨요. 그 다음에 딥클렌저로 한번 다시 이제 모공 깊숙이 하다 보면 훨씬 더 클렌징이 깨끗하게 되는 느낌이 들고, 또 이제 아주 두꺼운 화장을 안 하시는 분들도 평소에 피지나 기름이나 이런 게 얼굴에 많이 껴 있잖아요. 그래서 왔다 갔다 하면서 그냥 간단하게 펌프 형식이니까 툭툭 해서 얼굴 싹 쓸어내 주시기만 해도 정말 5초도 안 돼서 얼굴을 케어를 하실 수가 있어요. 그리고 남성분들도 클렌징 워터 간편하게 눌러서 이제 원스텝 그 클렌징이에요. 한 번에 스킨케어 기능까지 들어가 있어요. 폼 클렌저로 따로 헹궈내지 않아도 될 정도거든요. 그래서 귀차니즘이 좀 심하시다 하시는 분들에게도 추천을 드리고, 아주 두꺼운 화장한다 그럼 1차 클렌징용으로도 많이 추천을 드립니다. 그리고 제가 이거 가져왔는데요. 정말 좋아하는 화장솜이에요. 일단은 화장을 지우든지 아니면 토너를 올려서 뭘 하든지 간에 여자분들은 면봉, 화장솜 진짜 많이 쓰시는데, 저도 애터미에서 화장솜 나오기 전까지는 코팅이 되어 있고 압착이 되어 있는 이렇게 비닐에 이렇게 길게 나온 거 있어요. 이제 그걸 많이 썼는데, 제가 애터미의 그 목화솜 100% 화장솜을 쓰고 나서 지금까지 화장솜 썼던 거는 이제 다 그러니까 화가 나더라고요. 돈 주고 내가 이렇게 아픈 걸 썼을까. 왜냐하면 피부는 자극을 받으면 안 되잖아요. 특히 이제 클렌징 할 때 알게 모르게 자극이 많이 가는데, 요거는요 진짜 천연 목화솜 100%예요.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막 목화 무슨 검정 색깔 이렇게 점박이 같은 것도 있는데, 이거가 그냥 표백이나 형광물질 없이 100%로 나온 거고, 제가 또 너무 놀랬던 거는 그래서 부드러운데 이 안에 이 목화솜을 이게 가공하는 데 있어서 다른 접착제가 안 들어가 있어요. 수압을 통해서 확 눌렀대요. 그래서 다른 합성 물질이라든가 접착제 같은 거 안 들어가고 진짜 천연 100%로 내가 화장을 지울 수 있다고 하니까 너무 좋습니다. 진짜 만족도가 한 열이면 열 다 좋아하시는 제품입니다. 그래서 꼭 소개해드리고 싶었어요. 그리고 제가 요즘에 또 꽂힌 제품이 있어요. 필링 패드입니다. 어쩔 때는 막 이렇게 각질 제거 제대로 못할 때도 있고, 또 그리고 소비자분들도 나는 빨리빨리 하는 걸 원해 막 이러시는 분들이 계세요. 처음에는 간편해서 추천을 했어요. 간편하게 각질을 제거할 수 있으니까. 막상 써보고 이거 뭐야? 이랬던 제품 중에 하나가 또 필링 패드예요. 닦아내고 났더니 피부가 자극이 없고 굉장히 부드러워져요. 바로 한 번 탁 했을 때 언제 느끼냐면, 세수를 안 하는 날이 있을 수 있잖아요. 누구든지 세수를 하루 이틀을 안 하면 여기가 막 거칠거칠하고 전체적으로 얼굴이 좀 그래요. 이제 그럴 때 세수를 아무리 많이 해도 그 거친 느낌이 사라지진 않거든요. 그럴 때 필링 패드를 한번 싹 닦아내면 한 번 사용했는데도 여기에 그 거칠거칠한 느낌이 사라지고 피부 되게 매끄러워지고 부드러운 느낌이 들어요. 그리고 필링 패드 공부하다 보니까 이게 굉장히 이렇게 진화된 필링이더라고요. 그냥 단순히 각질만 제거해주는 게 아니라 묵은 각질을 불려주고 쪼개가지고 제거를 한 다음에 각질이 사라진 곳에 영양까지 채워줄 수 있는, 이것도 이제 제가 좋아하는 원스텝입니다. 한 번에 쭉 영양까지. 사용해보시면 금액대는 그렇게 비싸지 않은데 내가 정말 득템했다 생각하실 그런 제품입니다. 저는 원래 이제 방송사 취업 준비 했었고, 어떻게 하면 더 오래 일할까를 생각하고 취업 준비를 했었고, 근데 결국에 그게 안 됐을 때 이제 시험에 합격을 하더라도 마지막 최종에 넘어가지 않으면 다시 시작이잖아요. 이제 그런 것들이 좀 너무 이제 힘들다 보니까, 그럼 내가 나를 고용하자. 뽑아주기 기다리는 것보다 그냥 내가 그냥 뭐 해버리자. 이렇게 하고 미술로 넘어오게 된 거고요. 미술 선생님 하면서 이제 여러 학부모들을 만나고 아이들을 만나면서 막연하게 그냥 미래에 대해서 고민을 하게 되는 거죠. 그 아이 키우는 엄마들이 결국에는 돈 아니면 시간을 바꾸는 삶을 살고 계셨고, 그럼 나도 내 아이를 키울 때 이렇게 살아야 되나? 난 둘 다 많을 수는 없을까? 대학교를 다닐 때 답사를 가면서 오후 한 2, 3시쯤 됐을 때, 그때 저희 엄마 또래 되시는 분들이 와서 막 미술 그림 보시고 차 마시고 수다 떨다 가시는 거예요. 대학생이니까 나는 지금 여유가 있지. 우리 모든 일하는 사람들은 그 시간에 되게 바빠야 되는데 이렇게 여유 있게 살까? 핵심적인 차이가 뭔지 모르고 있다가 세미나에서 회장님 강의를 듣는데 도구의 차이라는 거예요. 내가 똑같은 시간 일을 하고 똑같은 그 경제 활동을 해도 어떤 사람은 이 돈 버는 일을 끝낼 수가 있는데 어떤 사람은 죽을 때까지 돈 걱정한다라는 거죠.
아, 그러면은 내가 생각하는 그 멋진 저런 사람들의 삶은 결국에는 도구의 차이구나. 계속 미술 선생님 혹은 어떤 직장인의 삶에서 어떻게 하면 더 오래 일할까 생각했던 것에서 좀 벗어나서 저분이 하시는 이 말씀이 사실이라면 다시 한번 여기다가 애텀에다가 좀 한번 시간을 투자해보자.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시간 경제적 자유가 부자라고 우리가 얘기를 하는데 그 기준도 몰랐고 어떻게 하면 뭐 성공하는지도 몰랐고 이랬었는데 애터미에 와서 그런 개념에 대해서 제가 배울 수 있었던 거. 돈, 부자, 성공에 대한 기준이 생겼다는 게 너무 감사하고 그래도 30대 초반에 애터미를 시작하면서 시스템을 만들어갈 수 있는 방향으로 애터미를 이제 했다라는 게 너무 감사해요. 최근에 제가 그걸 너무 느낀 게 저는 이제 저희 엄마랑 같이 애터미를 시작했잖아요. 나이가 점점 드시니까 좋은 식품 많이 드시고 해도 어쩔 수 없이 막 관절도 아프고 몸이 아프신 거예요. 그러면서 병원을 가실 일이 많았는데 특별하게 어떤 질환이 있고 막 큰 병이 있다기보다도 계속 추적 관찰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게 한 병원만 가는 게 아니라 뭐 어느 날은 안과 갔다, 어느 날은 내과 갔다, 어느 날은 뭐 정형외과 갔다 이런 식으로. 근데 만약에 저희 엄마가 애터미 하기 전에 순댓국 장사를 하셨었는데 지금까지도 그 장사를 하셨다면 과연 이 검진 받으러 가는 시간을 뺄 수 있었을까? 아마 저희 엄마 성격에는 진짜 죽기 직전까지 병원을 안 가셨을 것 같아요. 나중에는 이제 어쩔 수 없이 이제 질병을 키워서 가진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 뭐 CT 촬영이나 이런 게 하는 게 의외로 비급여가 많아요. 주사 맞는 것도 그렇고 다 보험으로 되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뭐만 하면 돈이 너무 많이 나가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그래도 애터미에서 어느 정도 자리를 만들어 놨기 때문에 그렇게 병원 오라고 했을 때 갈 수 있고 애터미 하길 너무 잘했다 이런 생각이 들고 저도 개인적으로 처음 시작하는 건 지금이야 100만 갑이지만 그때 막 콜드 돈다 그러거든요. 그러면 사람들 만나고 막 29, 30살인데 제 친구들은 막 여의도 광화문 가서 막 이 사원증 달고 다니잖아요. 그럼 얼마나 이 괴리감이 크겠어요. 그러다 보니까 한켠에서 잔잔하게 있는 어떤 슬픈 마음 혹은 미련 이런 게 있었는데 그 친구들도 결국에 그 회사에 계속 있지 않더라고요. 지금 다 나왔어요. 다시 자기 인생에 다른 거 선택해서 일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 당시에는 그게 전부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것도 그게 아니구나. 나는 애터미 만나서 일찍부터 시스템 소득의 중요성도 알고 많은 것들을 배우면서 내 30대를 보낸 거에 대해서는 진짜 감사하다라고 생각하죠. 네, 그래서 제가 혹시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 중에 이제 애터미 제품이나 여러 가지 이런 거 들으시고 좀 애터미가 괜찮은 회사다 이렇게 생각이 드셨다면 그냥 제품만 쓰는 거에서 끝나지 말고 이걸 사업의 도구로 꼭 알아보셨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저도 사업을 진행하고 지금까지 오다 보니까 결국에 모든 사람들한테 시스템 소득이 필요한 순간은 오더라고요. 저는 애터미만큼 평범한 사람이 파이프라인을 구축할 수 있는 확실한 도구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거를 미리 준비하느냐 안 하느냐의 차이는 어떤 정보가 왔을 때 그걸 받아들이고 알아보는지 아니면 그냥 지나쳐 버리는지 이거가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내가 조금이라도 공감이 됐고 이런 좋은 회사 제품 안 쓸 이유가 없다. 그리고 아마 주변에서 계속 알아보라고 얘기를 해주실 거예요. 쓰기만 하는 게 아니라 뭐 돈도 벌어보자, 성공하자 이런 얘기를 들으셨을 때 정말 마음의 한켠이라도 내 미래가 아직 완벽하지 않아. 이대로는 안 돼. 라는 생각이 드신다면 세미나에 오셔서 성공하신 분들의 얘기, 회장님의 얘기를 직접 한번 들어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애터미샵 마이픽 조세리였습니다. 세 번째 시대변화 코너에서는 평균 수명이 급격히 늘어난 지금 더 이상 국가나 조직에 기대기 어려운 셀프 부양 시대를 마주한 우리가 어떻게 삶을 설계해야 할지 다각도로 살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나는 과연 몇 살까지 살게 될까? 그리고 그 긴 시간 동안 나는 어떻게 살아갈까? 우리는 지금 단순히 오래 사는 시대를 넘어 스스로를 부양하며 살아야 하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2025년 기준 한국인의 기대 수명은 남성 80.6세, 여성은 86.6세라고 합니다. 이제 장수는 특별한 일이 아닙니다. 동시에 대한민국은 이미 초고령 사회로 65세 이상 인구가 20%를 넘었고 2050년엔 전체의 40%에 이를 것으로 전망됩니다. 즉,
노후로 살아가야 할 시간은 계속 길어지고 그 긴 시간을 스스로 책임져야 하는 시대가 온 것입니다. 예전에는 부모의 노후를 자녀가 부양하는 가족 구조가 일반적이었습니다. 부모 세대는 내 자식들이 나를 책임져 주겠지라는 믿음을 가졌고 실제로 많은 경우 그러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상황이 다릅니다. 출산율은 사상 최저, 1인 가구는 사상 최대, 자녀 수는 줄고 경제적 여유도 줄었습니다. 이제는 자식들도 자신의 삶을 꾸리기 버거운 시대입니다. 가족이 책임지던 시대는 끝났고 내 노후는 내가 책임지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나라가 알아서 해주겠지. 이 말도 이제는 더 이상 현실적이지 않습니다. 국민연금 재정 추계에 따르면 기금은 2040년대 적자 전환, 2055년에서 2057년 사이에 고갈될 전망입니다. 개혁을 통해 2064년까지 미룬다 해도 그 이후엔 보험료 인상과 금연 축소가 불가피합니다. 이건 단순한 행정의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가 준비하지 않으면 누구도 대신해 줄 수 없는 구조가 시작된다는 뜻입니다. 지금의 20대, 30대는 더욱 불안합니다. 나는 과연 연금을 받을 수 있을까? 한 조사에 따르면 청년층의 반 이상이 연금 수령에 대해 불안하다고 답했습니다. 2030년생이라면 기금이 고갈되는 2065년 이전에 연금을 받지 못할 가능성도 존재합니다. 결국 더 많이 내고 덜 받는 미래가 지금의 청년 세대에게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숫자가 아니라 세대 간 불평등의 또 다른 얼굴입니다. 현행 국민연금의 평균 수령액은 월 62만 원. 하지만 실제 최소 노후 생활비는 월 149만 원. 적정 생활비는 243만 원 이상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이 격차를 메우기 위해 국민연금 하나만 기대하는 건 현실을 외면하는 것과 다름없습니다. 사회보장 제도는 기본 방어선일 뿐이지 우리를 완전히 지켜주지 못합니다. 국가가 책임져 줄 것이라는 기대는 이제 불확실한 환상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스스로에게 물어야 합니다. 남은 삶을 어떻게 채워갈 것인가? 절약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안정적인 수익 구조를 직접 창출할 수 있어야 합니다. 지금 필요한 건 내 경험, 내 기술, 내 연결을 바탕으로 한 셀프 부양 시스템입니다. 콘텐츠, 플랫폼, 네트워크, 브랜딩. 작은 시도가 쌓이면 스스로를 부양하는 힘으로 자라납니다. 이제는 노후를 유지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가능성을 창출할 때입니다. 당신이 지금 한 걸음을 내딛는다면 그 길은 자립적이고 의미 있는 인생의 이막으로 이어질 것입니다. 마지막 사업 비전 코너에서는 2030 청년 세대와 은퇴를 앞둔 베이비부머 세대가 각자의 이유로 애터미를 선택하게 된 계기와 그 안에서 발견한 삶의 새로운 방향에 대한 생생한 스토리를 전해드리고자 합니다. 멋진 드레스를 입고 이 무대에 섰습니다. 인생 시나리오에 적은 대로 이뤄져서 정말 기쁩니다. 저는 프리랜서 뷰티 모델로 활동하며 애터미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제가 하는 일은 스냅 촬영, 화장품, 제품 촬영 등 주로 얼굴 쓰는 위주의 일을 하고 있고요. 최근엔 2024년 뷰티킹 코리아 미인 대회에서 가장 예쁜 얼굴을 가진 이에게 주는 뷰티상을 수상하게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항상 제 직업군에서 삼류 인생을 살았습니다. 스스로가 원하지 않아도 치열한 경쟁 속 자꾸만 밀려나게 됐고요. 지금처럼 체중이 이렇게 많이 불었을 때는 일은 줄고 저를 써주는 곳이 점점 없어지더라고요. 다양한 자격증을 공부하며 불안정한 경제 상황을 해결해 줄 자영 사업을 시도했습니다. 그럼에도 늘 제 삶은 망망대해를 홀로 떠다니는 듯한 목적 없는 표류였습니다. 그러던 중 지금의 현재 저의 스폰서이신 지인의 권유로 바로 오늘이죠. 9월, 정확히 작년 9월입니다. 2023년
9월 석세스 아카데미에 초대되었습니다. 그곳에서 박한길 회장님의 균형 잡힌 삶 강의를 듣고 육, 영, 혼, 주변 환경이 결국엔 모두 하나로 연결되어 있고 사랑하는 이들을 지키며 사회에 공헌하는 삶을 위해서라도 내가 건강해야 하며 풍요로워야 된다는 강의가 그토록 바라던 제 우주를 실현할 수 있는 무대를 만났다는 생각에 가슴이 미어지게 눈물이 흘렀습니다. 또한 사운에서 전해지는 깊은 울림과 이 회사의 창립자가 목에 핏대 세워가며 토해내는 메시지가 이 회사는 돈 버는 회사가 아니구나 라는 걸 느꼈습니다. 박한길 회장님 어깨 너머로 보이는 지구 곳곳에 스며드는 나눔과 도움의 손길, 사랑, 그리고 천국의 세상까지 느끼며 비로소 멈춰있던 인생의 수레바퀴, 저의 인생의 톱니바퀴가 흘러가기 시작했습니다. 너무나도 감동스러웠던 세미나를 다녀오고 개인적으로 진행하던 온라인 사업을 바로 폐업했습니다. 생활을 애터미 제품들로 하나둘 바꿔보며 애터미가 지향하는 가치에 대해 더욱더 알아봤고요. 애터미의 가치 정말 너무나도 말할 게 많습니다. 박스 포장 테이프를 종이로 바꾸는데 50억이 넘게 든다고 합니다. 하지만 애터미는 시행하고 있습니다. 플라스틱 제로화, 바다 쓰레기 줄이기, 블루마린 캠페인은 물론이고요. 노동 취약계층에 있는 장애인분들의 일자리 창출은 물론이고 종이컵 수익은 전액 기부로 들어간다고 합니다. 지속 가능성을 향한 애터미의 ESG 경영이 저의 가슴을 너무나도 울렸습니다. 이렇게 애터미의 가치를 알아보며 한 달을 애터미를 알아보고 그 다음 달인 11월 소비자도 구축되지 않은 텅 빈 개보도로 프로모션 세미세일즈에 바로 도전했습니다. 애터미는 파는 사업이 아닙니다. 하지만 지인에게 부담을 주고 싶지 않아 애터미의 가치를 알리는데 배보다 배꼽이 크게 돈을 지출했고 매일 혼자서 사람을 만나러 다녀야 했기에 정말 힘이 빠졌습니다. 잘못된 방법으로 처음 도전을 하고 나니 애터미 사업이 너무 재미없게 느껴졌어요. 하지만 반드시 해야 될 이유를 떠올렸습니다. 다시는 돌아가고 싶지 않았습니다. 미래에 대한 불안감은 물론이고 언제 끊어질지 모르는 노동소득, 서비스직에 종사하는 제가 너무나도 돌아가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다시 결심을 하고 사랑하는 스폰서님, 사랑하는 파트너님들과 함께 100만 갑을 나섰습니다. 소비자를 구축하며 8개월 뒤인 세일즈 마스터 도전은 결코 힘들지 않았습니다. 재심 합력으로 모두와 함께 너무 즐겁게 이뤄냈습니다. 그렇게 저의 인생 시나리오를 지켜봐 주신 스폰서 파트너님들께 진심으로 이 자리를 빌려 감사 인사 올리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애터미를 알기 전 개인 사업을 할 때 저는 모든 일의 총괄이 저였어서 몸이 둘이라도 부족했고 무엇보다 저는 제가 판매하는 상품의 실제 가치를 알았기 때문에 양심을 속이며 물질을 좇는 삶이 저를 너무 괴롭게 했습니다. 하지만 애터미를 만난 지금 처음으로 삶이 컬러감으로 채워졌습니다. 매일이 감사하고요. 이렇게 멋진 무대에 설 수 있는 것도 인생 시나리오에 생생하게 그렸기 때문입니다. 생생하게 꿈꾸면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이곳에 계신 모든 분들 원대하고 아름다운 꿈들 이루시길 바라며 마지막으로 대구 경북 애터미 네트워크의 역사는 나 이소류가 다시 쓴다. 아자 아자 아자. 감사합니다. 저는 8년 전에 의식을 잃고 쓰러진 후 기억력이 없어 집도 못 찾아갈 정도로 혼자 할 수 있는 게 없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제가 가족의 생계를 위해 하루에 밥을 12가마씩 하며 살았습니다.
그러나 우리 가족 삶은 나아지지 않고 하루하루를 힘들게 살았습니다. 그러던 중 스폰서님을 만나 제품과 비전에 대해 듣게 되었어요. 이미 치약을 만족하며 쓰고 있었기에 애터미에 대해 호기심이 더 생기더라고요. 그 후 스폰서님이 저녁을 사주시면서 힘들게 일하지 말고 현장에서 일하지 말고 애터미 사업 한번 해보세요 하고 애터미 성공담을 말씀하시는데 나도 성공할 수 있겠다는 자신감이 생겼어요. 자녀에게 물려줄 수 있다는 소리를 듣고서 사업에 실패한 아들을 위해서라도 내가 꼭 성공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미팅 후 전업을 결심하고 바로 저는 애터미를 시작했습니다. 다단계 하면 집안 망한다고 온 식구들이 반대했죠. 그러나 저는 회장님의 말씀대로 이혼하고서라도 애터미 한다고 빡빡 우겼습니다. 여러분, 저 잘했나요? 그러나 그렇게 애터미 하지 말라던 아들이 지금은 저와 함께 애터미 사업을 하고 있고요. 저보다도 먼저 스타마스타가 되었답니다. 감사합니다. 애터미 시작하면서 멀어졌던 가족들은 보다 요새 가까워지고 있답니다. 코로나 때 저는 파트너 사장님들을 매일 집으로 초대하고 집에서 작은 세미나를 진행하면서 본사의 온라인 시스템을 함께 했습니다. 지금도 저는 센터 식구들을 위해서 매일 약 30명의 식사를 준비하고 있고요. 이렇게라도 센터 식구들을 챙길 수 있어서 참 행복합니다. 그리고 곁에서 응원해주는 우리 가족 모두 사랑한다. 저는 초등학교 3개월밖에 못 다닌 할머니지만 저는 앞으로 5년 이내에 100명의 아이들의 엄마로 제 2의 인생을 살 거고요. 매년 2억을 평생 후원하겠습니다. 여러분, 포기하지 마시고 애터미 꽉 잡으세요. 75세 할머니도 성공했잖아요. 난 임페리어 갈 때까지 밥 할 거다. 밥심으로 성공하겠습니다. 아자아자 화이팅! 길을 아는 것과 길을 걷는 것은 분명히 다릅니다. 직접 경험해보고 실행해야 길을 알 수 있는데요. 오늘의 시간이 변화를 선택하고 애터미 사업의 가능성을 찾아 새로운 길을 여는 계기가 되길 바랍니다. 다음 달에도 새로운 콘텐츠들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